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징역 20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예상한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제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재판 결심 공판 얘기 같은 당의 김재현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예, 건강합니다. 예. 어제 공판에 직접 참관하셨죠? 예. 일단 어제 그 검찰의 구형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석기 의원의 경우는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고요.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징역 15년 그리고 한 분만 10년 이렇게 받아서 모두 다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예. 이 정도의 형량 김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요? 예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아루 조직의 실체를 전혀 규명을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을 실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것은 청취자분들도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다뤘던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이후에 검찰 조직 장악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는 거고 검찰이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들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인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도 내던진 구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재판정에 나온 검사 측만 9명인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검사나 수사검사들이 구형량을 단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20년 징역 20년 구형량 어떻게 결정됐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했었던 말 중에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한 실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북한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남한 내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미 이 사건은 내란 음모였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그동안 몰아가고자 했었던 방향대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애초부터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덮고자 했었던 정권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검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형량 자체가 정권의 의도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매우 정치적인 결론을 갖다 붙인 거죠.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요. 어제 밝히신 그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 부분 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북한과의 연계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 자생적인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런 진술을 이제 검찰이 했다는 건데 반대로 북한과의 어떤 연계점을 또 밝혀냈다면 만에 하나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논리 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28일 날 이 사건을 처음 국정원이 터뜨렸을 때 언론의 지면을 크게 장식했었던 내용들이 이른바 북한에 몇 번을 다녀왔다더라 또는 그 집에 루블화 러시아화를 숨겨놓고 있었다더라 공중전화로 북한과 접선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사실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면서 정치 여론을 형성을 했었던 국정원과 검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쏙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똑같이 내란 음모였다 이렇게 구형을 내린 상황입니다. 어제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에서 특별히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대북 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수집될 자료를 빼내려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말한 자료라는 게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공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까? 제가 한 50차례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대부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예. 지난 4개월 동안 재판이 일주일에 4회씩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 모든 내용들 다 알진 못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방부에 30여 차례 정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일을 하고 또는 국회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피감기관 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피감기관에 내지는 이 국정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비밀스럽게 자료를 수집하려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고요. 어떻게 비밀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보좌진의 관계에서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 요청을 받지 못한 자료도 있고 제공을 받지 못한 자료도 있고 제공을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진술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모두 다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자료들이 보좌진들에 의해서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어떤 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이 검찰의 진술,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이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검찰의 구형의 요지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폭동 등의 군사 준비를 위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라는 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 자료에서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랐다거나 대남혁명론에 따랐다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라는 뭐라는 주장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미리 박아놓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어떤 이미지를 종북 공세 이미지를 갖다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장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공판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한 주장들도 꽤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는 내라는 모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른바 아로 조직이라는 것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로 조직이라는 것을 이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기소를 했어야 마땅한데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명칭부터도 아로 조직이라고 하는 명칭도 대단히 우스운 것이지만 이것의 결성 시기라든지 총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국정원의 제보자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뿌락지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됐습니다. 결성 시기가 이석기 의원이 과거 2003년에 감옥에 있었을 당시에 본인은 거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뿌락지가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지목하려고 하다 보니 결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번복을 하고요. 이 아로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석기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난해부터 이석기 의원으로 얘기를 바꾼 거죠. 이 아로 조직의 실체 규명이 되지 않으면 내라는 뭐를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또
또 많이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기관시설 파괴에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홍렬 피고인이 집 컴퓨터에 사제폭탄 제조법을 저장해뒀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송 뉴스에서는 이 폭탄의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국회에서 국정원도 이 부분 실험을 정보위 회의 장소에서 보여주고 했었었는데 이것은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의학상식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피고인의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을 검색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인이 한전 주식 900주 3천만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근 피고인의 경우는 핸드폰 위치 추적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주변에서 동향을 살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날 바로 근처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영수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국정원과 검찰의 상상력에 불과했었던 기관시설 파괴와 관련한 혐의들도 입증이 되지 못한 과대망상의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석기 의원 그리고 변호인도 어제 최후 변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일단 이석기 의원은 종북 논란에 대해서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심지어 소련을 따른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보운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민중들의 힘을 믿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었던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고요. 결국 이런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를 위해서 야권연대를 깨고 통합진보당 무력화시키고 종북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이번 그 사건 또 재판을 지켜보면서 언론에 의해서 좀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요. 그 종북 논란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이 좀 명료하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어제 최후 진술에서는 북한을 추종하거나 따른 적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보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고 그 전까지도 강연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주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검찰이 대남혁명 노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온 형성해온 운동의 노선이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보수 언론이나 여론은 북한의 3대 세습 비판이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오면 그 종북 아니구나 또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는지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것을 어떤 종북을 피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고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7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 김재현 의원께서는 그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결과가 결국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2012년부터 광풍으로 몰아닥쳤던 종북공세 그로 인한 야권의 분열 이런 부분들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석기 의원의 무죄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가 10만 3천여 장이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 한 장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는 이 사건의 결과가 사건 관계자들 내지는 통합진보당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소로 확인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무게를 실어주시는 거라고 보고요. 지난 4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저희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부당한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법 정의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충분히 변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찰의 정치 검찰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난 만큼 최후의 법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재판부에 대한 기대를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고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이 내란 음모 누명을 벗고 진보당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나중에 선거 후에 한 번 더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같은 당의 김재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